건인대 파열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관절사의 가동 범위를 근육에 있는 길이로 만들어보자. 이게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기본적. 근데 근육은요 다 핵세포예요. 근육은 얘가 두 개, 세 개가 있잖아요. 이거 세 개가 뭉쳐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핵이 여러 개야. 요거 하나 있잖아요. 요거 보라색. 요게 하나가 핵이에요. 근데 이 핵이 지금 여러 개 있죠. 핵이 여러 개 있고 근육도 세포가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발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근육은요 다 핵세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많이 맞잖아요. 그 다음에 웨이트 하시는 분들이 보조로 많이 사용하시는 약물 같은 걸 많이 복용하잖아요. 그럼 이 핵의 개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핵을 가지고 있는 근육세포가 돼. 그러면 파워가 엄청 세지, 효율이 엄청 세지. 근육이 늘어난다고요? 아니, 안 늘어나죠. 걔는 힘을 쓸 때만 근육의 길이가 조절되는 거죠. 연장된 상태를 잠시 유지하는 거죠. 근육이 고정돼 있다고 하는 길이는 고정되어 있는데, 네, 근육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는데 근력을 사용하는 그 시간 동안에만 잠시 연장되는 것 뿐이죠. 길이가 연장되는 것 뿐이죠. 걔가 근본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네. 찾았네요. 보면은 이제 사람에 있는 근육의 모양을 해부학으로 내려가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하나하나를 이걸 파이버라고 하는데 이 근육에 있는 근섬유를요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확대해 보면 나오는데 지금 요 하나 있잖아요. 요게 철사예요. 철사. 이 철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철사에 있는 모양이 서로 겹쳐져 있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겹쳐져 있는 구간이 이동할 수 있잖아요. 이동하면 얘가 뒤로 밀리고 얘도 뒤로 밀리고 그래서 요 이동하는 구간이 요 겹쳐져 있는 공간만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공간만큼. 그래서 운동을 할 때 내가 만약에 이 철사가 지금 여기까지 만약에 이동했다고 해봅시다. 이만큼. 원래 여기 이렇게 있었다가 이동을 해서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철사도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면 요 공간만큼 있죠? 요 공간만큼, 요 길이만큼 어떻게 돼요? 근육의 길이가 연장된 거죠. 그러니까 요 길이의 연장을 이거를 이제 머슬 파이버 하나에만 놓는 게 아니라 전체 근육으로 확대시켜가지고 모든 근육들을 다 요 공간과 길이를 만들 수 있는 원심성 수축 근력을 강하게 써보자는 거죠.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요만큼 늘어나니까. 요 늘어난 걸로 아까 건인대가 커버해야 될 건인대 파열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관절사의 가동 범위를 근육에 있는 길이로 만들어보자. 이게 기본적인 이론인 거예요. 기본적인.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육의 길이가 고정된다는 거는 원심성 수축 근력을 쓸 때는 늘어날 수 있다. 근데 근육의 길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육의 길이가 이 철사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육 세포니까. 근육 세포에 있는 길이. 근데 이거를 집단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근다발이 되잖아요. 근다발에 있는 길이에 놓고 봤었을 때는 근다발 입장에서는 연장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근육 세포 하나만 놓고 봤었을 때는 철사처럼 길이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하게 나가면요. 근육은 사실 세포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야. 보통 사람들에 있는 세포는요. 세포 하나에 핵이 하나 있잖아요. 이 핵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미토콘드리아부터 시작해서 유전자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통 단핵세포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세포들은. 근데 근육은요. 다 핵세포예요. 근육은 얘가 두 개, 세 개가 있잖아요. 이거 세 개가 뭉쳐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핵이 여러 개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요거 하나 있잖아요. 요거 보라색. 요게 하나가 핵이에요. 근데 이 핵이 지금 여러 개 있죠. 핵이 여러 개 있고 근육도 세포가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발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근육은요 다 핵세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많이 맞잖아요. 그 다음에 웨이트 하시는 분들이 보조로 많이 사용하시는 약물 같은 거를 많이 복용하잖아요. 그럼 이 핵의 개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핵을 가지고 있는 근육세포가 돼. 그러면 파워가 엄청 세지. 효율이 엄청 세죠. 그렇게 해서 이 여러 가지 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되잖아요. 약물을 끊어도 이 세포는 유지돼요. 그러니까 약물 하시는 사람이 약물 했다가 내추럴로 돌아가면 인정을 안 하는 게 인정을 할 수가 없지. 왜냐면 나는 지금 다핵세포를 엄청 많이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그게 그 약물을 끊고 이미 그 상태가 돼버리면요. 퍼포먼스가 엄청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근육 섬유 하나의 길이에는 고정되어 있다. 그런데 걔가 근다발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연장되고 줄어드는 기간에 있는 조절되는 공간 길이가 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 길이로 이제 가동 범위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근육량이 늘어난다는 건 근세포가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 근육은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방세포가 많아진다는 건 살이 찐다는 소린가요? 그게 아니라 근육은 내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근육량이 많아지면 동시에 근력도 높아져야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근세포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근다말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근육 세포, 머슬 파이버 있잖아요. 얘가 굵어지거나 커지거나 질적으로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세포만 많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세포가 많아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처를 내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네. 증상이 일어난다는 그 소리.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육의 세포만 많아지잖아요. 근육의 세포만 많아지면 근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육의 세포가 많아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걔가 고강도에 있는 운동을 통해서 근육 조직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찢어지고 난 다음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머슬 파이버가 강력해지는 과정이 있어야지 근력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만 많아진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근력이 많아지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럼 근다발이 그렇게 좀 굵어지고 좀 많아지면 네. 원심성 수축하는 그것도 더 잘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필요 조건인데 그게 충분 조건이 안 되는 거지. 필요 조건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구심성 수축 근력을 많이 만들어 놨을 수도 있잖아. 내가 근육량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구심성 수축 근력을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근육량이 많을 수 있잖아. 똑같이 근육량은 많은데. 근데 그러면은 가동 범위 안 늘어나. 절대 안 늘어나. 그게 아무리 많이 생겨도 원심성 수축 근력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길한근에 있는 근력이 강력하게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안 일어나.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혹시나 네. 근세포 핵이 네. 많아지려면 뭐 근육에 상처를 주는 운동을 많이 하면 네. 근육에 있는 핵들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기는 제가 확실하게까지는 모르겠는데 호르몬의 영역이에요. 그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다핵세포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애견남이 되면은 근성장이 힘들다고 봐야 돼.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그 외부적인 요인으로가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에 있어서도 다핵세포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돼야 돼. 본인이. 그게 운동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저는 이게 이제 저런 거는 이제 성장 호르몬과 호르몬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운동 많이 해도 다핵세포가 많아지지는 않는 거. 또 질문 있으면 편하게. 호흡 얘기하실 때 네. 자세를 통해서 좋은 호흡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좋은 호흡을 통해서 자세가 저는 인간이 환경의 지배를 크게 받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주도에서 2년 동안 후구를 했잖아요. 그 후굴도 고강도의 후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맥킨지 운동 같은 저강도에 있는 척추 신전 운동한 게 아니라 고강도에 있는 후구를 2년 동안 하고 제가 근데 그때 우리 와이프의 허락을 받고 육아휴직을 갔다가 복직을 했어요. 제주도에서 복직을 했는데 복직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나는 허리 완전히 다 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이제 회사에 앉은 자세부터 다를걸 사람들이랑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았는데 한 달 만에 허리가 아픈 거야. 내가 2년을 했는데 여기서 한 달 만에 직장 생활 9시간씩 한 달 있었는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돈이 아깝기 시작한 거야. 그 다음부터 내가 거기서 수련비로만 얼마나 썼고 거기서 생활비로만 얼마나 썼는데 그래서 근데 그거를 내가 극복해야지라고 생각 안 해서 받아들였어. 인간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는구나. 그래서 호흡이 아무리 좋아지고 퀄리티가 아무리 높아도 하더라도 환경을 극복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9시간 동안 앉아있잖아요. 9시간 앉아있으면 무조건 호흡이 짧아지게 돼 있어요. 허리가 무조건 아프게 돼 있어요.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후구를 하더라도 그거 상관없어. 근데 이렇게 앉아있으면 허리를 피는데 도움이 많이 돼.
그 이거 제가 한번 영상에 한번 올린 것 같은데 요추 골반 대퇴골 복합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골반하고 대퇴골을 묶어 놓잖아요. 가동 범위 제한이 딱 일어나가지고 허리 펴고 앉아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만약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예? 그럼 요가의 조신 시바신이 와도 허리가 아플 겁니다. 예? 아 진짜 후굴의 천재 시바가 와도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게 어떤 저 전문적인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앉을 때 요렇게 되시는 분들 있잖아. 이분들 다 다리 저리다 그러지. 다리가 다 저려요. 이게 왜 저리냐면 이게 이제 발로 내려갔던 피가 여기 높이 때문에 안 올라가, 못 올라가. 네,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안 저려. 이거는 왜냐면 무릎이 내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릎이 내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무릎의 위치가 고관절보다 높아 있잖아요. 그럼 다리가 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처럼 파드마 짜놨잖아. 파드마 짠 상태에서 다리를 아래로 내리면 어떻게 돼요? 다리가 아래 내려가 있으니까 다리가 저릴 일이 없어요. 제주도에서 왔다 갔다 비행기로 이제 2시간씩, 1시간씩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나는 비행기 내에서도 수련을 해야지 이러면서 파드마를 이렇게 깊게 짰어. 하나도 안 저린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파드마 짜고 앉아 있었을 때는 1시간씩 짜는 경우 있었거든요. 1시간씩 짜면은 여기가 이제 위에 다리가 저려가지고 막 마비되는 느낌이 드는데 비행기에서 1시간 있는데 하나도 안 저린 거야.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한 2-3번, 3번, 4번 할 때마다 이걸 겪으니까 그때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다리는 왜 저리는 건가? 왜 비행기에서, 근데 비행기 또 이코노미가 짧잖아요. 짧으니까 아래로 무조건 내려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다리는 왜 저리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 막 연구를 했어. 그래서 그때, 이게 고관절의 위치보다 무릎이 내려가면은 안 저리고, 그래서 그 칸다하사나 우리 연습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칸다하사나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하면 무릎이 내려가지. 무릎이 내려가고 얘가 아래로 내려가 있잖아. 그러니까 칸다하사나 연습 많이 한 상태에서 좌선하면 어떻게 돼? 다리 안 저린 상태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요가에 있는 모든 자세는 앉아서 호흡 수련하기 좋은 몸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파드마도 저는 파드마가 굉장히 깊게 짜지는 편인데 파드마를 무릎 사이 간격으로 좀 아주 깊게 짜놓잖아요. 그 엄지발가락에 터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짜놓으면 저도 요만큼 저려요. 요만큼 떠 있어서. 근데 만약에 요게 내려가잖아. 요게 내려가는 순간부터 다리가 저리지 않은 상태에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운동을 하는 거죠. 그 훅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훅을 하는 거 허리 필려고 많이 하고, 한발 스쿼트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정강이 운동 많이 하는 게 결국 파드마 짜가지고 허리 펴고 앉아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요가를 하는 것보다 운동을 통해서 만들면 훨씬 요가가 빨리 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제주도 처음 갔었을 때 파드마가 이거였어요. 여기였어요. 파드마가. 그리고 파드마 할 때 여기 정강이 뼈가 서로 교차하거든요.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네, 여기가 여기가 아프잖아요. 여기가 아픈 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 그런데 요가 하면서 운동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한 대로 한발 스쿼트도 하고 고관절 강압 잡는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히 늘었어요. 그래서 이건 하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를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저는 진짜 몸이 엄청나게 뻣뻣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근데 정상 패턴으로 몸을 사용하고 호흡 성장과 근력 운동을 하면 될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제 생각에는 좀 나이가 제가 43에 시작했으니까 43에 시작한 사람도 할 수 있다. 선생님, 네. 트레이닝 중에 바닥하나 받으실 때 아까 선생님 말한 한발 스쿼트 해야 돼요. 네. 한발 스쿼트 세 가지 관절에 그러니까 그 내전, 내회전 굴곡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한발 스쿼트 그거 3개를 해야 돼요. 근데 일단 그렇게 하면은 정상적인 움직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늘어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극단적인 가동 범위를 이제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정상 가동 범위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극단적인 가동 범위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회계한 논리가 이제 시작되죠. 정상 가동 범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초과 가동 범위를 만들고 싶을 때는 뭐 하라고 그랬지? 반대되는 근육을 강화시키라고 했지. 그 다음부터는 장요근 운동을 해야 돼. 이 희한하죠. 엉덩이 운동을 해야지 정상 가동 범위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상 가동 범위를 넘어가는 운동을 내가 하고 싶으면 기랑근의 원심성 수축 근력을 강화시켜야 되니까 장요근과 내전근의 원심성 수축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근데 항상 같은 말 하고 있잖아요. 정상 가동 범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넘어갈 때는 반대되는 근육이 오히려 강력해야 된다고. 움직임에 반대되는 근력이 강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미들 스플릿이나 프론탈 스플릿을 극단적인 가동 범위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장요근 운동을 해야 된다고요?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뼈는 반대편 쪽에 있는 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인대와 거는 반대편 쪽에 붙어 있는다는 거. 그 다음에 걔가 수축되고 관절 사이에 있는 가동 범위가 좁아지고 그 다음에 한쪽은 넓어지고를 반복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근육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대가 오히려 늘어난다라는 거, 인대가 찢어진다라는 걸 해보면 반대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원심성 수축 근력을 만들어야 동작이 나옵니다.